안녕하세요. 상큼 유자스입니다. 유튜브 구독자이신 박부근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답변 한번 드려볼게요. 선생님, 국사 세뇌도록 때 암기하고 그러느라 오래 걸리는데 이게 정상인가요? 우선은 한국사 같은 경우는요. 보통 이제 처음에 한국사를 공부할 때 우리 수험생분들이 이제 기본서를 많이 보잖아요. 근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강사님들이 기본서가 너무 두꺼워요. 근데 이해는 되죠. 왜? 강사님들은 일단 저출률을 높여야 되니까 많은 내용을 기본서에 다 넣습니다. 그래서 이 기본서를 제대로 이해, 암기, 복습을 하면 진도를 못 나가요. 그런데 몇몇 강사님들은 아무래도 자신의 과목만 좀 아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기본서를 볼 때 이해하거나 또는 암기하거나 복습을 권유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문제가 풀리니까요. 그런데 강사님들의 아쉬운 점은 다른 과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신다는 거예요. 우리 수험생분들은 지금 한국사만 하는 게 아니라 무려 5과목을 공부를 해야 되고요. 그렇게 두꺼운 기본서를 전공자도 아니고 기출을 풀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복습을 한다고 할게요. 그러면 일단은 진도가 너무 늦어질 것 같아요. 그리고 설령 복습을 한다 하더라도 한국사 기본서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복습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앞에 부분은 다 잊어버리기 쉽습니다. 그리고 복습을 다 했다 하더라도 추후에 기출로 들어갈 때 어차피 생각은 안 나요. 그래서 저는 기본서는 그냥 인강을 완강하고 선생님들이 말하는 강사분이 말하는 중요한 부분을 그냥 필기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걸로 끝입니다. 기본서 더 안 봐도 되나요? 안 봐도 될 것 같아요. 왜냐면요, 한국사는 어차피 뒤에 기출과 그리고 마무리인 뭐 필기 노트나 뭐 학교 노트나 이런 게 너무 잘 나와 있어요. 기출도 너무 양이 많고 그리고 필기 노트나 학교 노트도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뒤에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기본서는 인강 완강하고 필기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니, 그래도 기본서 여러 번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? 물론 기본서를 여러 번 봐야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. 기출이나 모의고사나 마무리가 없는 전공 과목 같은 경우는 워낙 기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과목은 기본서를 많이 보셔야 돼요. 하지만 국어나 영어나 한국사나 뭐 행정학, 행정법 이런 과목들 같은 경우는 워낙 기출 그리고 마무리 그리고 모의고사 워낙 잘 나와가지고 기본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. 실제로 저희 합격생분들이 합격하고 나서 이제 학원에 많이 인사하러 이제 오세요. 그때 제가 합격생분들에게 많이 물어보는 게 지금 준비하는 수험생분들에게 좀 조언 주고 싶은 게 어떤 게 있냐 물어보면은 많은 이제 합격생분들이 말하는 게 본인들이 합격하고 나서 보니까 다시 만약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기본서 그냥 빠르게 한번 보고 기출 더 많이 보고 싶다. 왜? 합격하고 나서 보니까 기본서 양이 너무 많고 그거를 이해 암기하는 것도 쉽지도 않고 그리고 기본서는 나중에 모르는 게 나왔을 때 발췌도 모르는 거 찾아보는 용도지 그냥 기출을 좀 많이 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. 한국사는 워낙 기출이 양이 많고 필기 노트나 학교 노트가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기본선 빠르게 보시고요. 그 다음에 기출로 들어가죠. 그럼 기출 같은 경우는 양이 상당히 어마어마합니다. 그리고 이 기출을 풀 때 처음 1회독은 이제 해설이 잘 나온 기출 교재도 있고요. 해설이 잘 안 나온 기출 교재도 있어요. 해설이 잘 나온 기출 교재는 굳이 인강을 안 보셔도 됩니다. 물론 강사님들은 인강을 팔아야 되거나 또는 보라고 아마 권유하실 거예요. 근데 전혀 어, 인강 안 보셔도 됩니다. 대신에 해설이 잘 안 나온 교재들은 당연히 인강을 봐야겠죠. 그래서 처음 1회독은 만약 기초 수험생분들은 아마 못 푸실 거예요. 보통 수험생분들이 종종 기출을 막 제대로 풀려고 하는 수험생들이 계세요.
그런데 뭔가를 푼다는 거는 사실 우리가 뭔가를 알아야지 풀 수 있잖아요. 기출은 사실 우리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못 풀 수가 있습니다. 그럼 풀지 마시고 인강을 듣거나 아니면 문제나 해설 쭉 읽으면서 단원별로 기출의 범위를 먼저 보세요. 아, 물론 재시생분들은 풀 수 있어요. 제가 말하는 거는 초시생들입니다. 그래서 기출의 범위를 확인하자, 단원별로. 그 다음에 만약 문제를 푸시는 분들은요, 맞고 틀리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. 왜냐면 너무 양이 많아요. 그래서 많이 틀릴 수밖에 없어요. 맞고 틀리고 중요한 게 아니라 대신에 각 문제마다 보기양, 선지, 해설 하나하나 다 기출 포인트를 보자는 거죠. 왜냐면 보기양, 선지, 해설에서 계속 시험에서 반복해서 나오거나 응용돼서 나오거든요. 그러면 생각해보세요, 여러분. 그 두꺼운 한국사 기출 교재에 보기양, 선지, 해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. 그러면 우리가 한국사가 문제가 20문제인데 기출에서 벗어나는 포인트가 많이 나올까요? 거의 없습니다. 설령 벗어난다 하더라도 어차피 뒤에 우리가 뭐 필기 노트나 학교 노트 같은 것도 볼 거고 또 모의고사도 이미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. 설령 만약에 모의고사나 뭐 필기노트까지 벗어났다고 할게요. 문제가. 그래도 거의 한두 문제밖에 거의 벗어나지 않습니다. 그리고 만약 한두 문제 벗어난다 하더라도 객관식 시험이니까 찍을 수도 있다는 거죠. 우리가 설마 보기에는 다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. 뭐 둘 중에 하나는 고민하겠죠. 그리고 찍어도 되고요. 설령 틀려도 그래도 고득점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처음 1회독은 먼저 기출의 범위를 확인하시고요. 그 다음에 보기한 선지 해설을 하나하나 다 기출 포인트 보셔가지고 선별을 하셔야 합니다. 객관식 공부 방법인데 아는 것은 과감히 삭제를 해주시고 소거를 하세요. 중요한 거는 아는 것은 확실히 삭제하시고 보지 마세요. 이렇게 알려드리면은 학생분들이 많이 고민한 게 뭐냐면 선생님 그런데 이거 나중에 모르면 어떡하죠? 나중에 까먹으면 어떡하죠? 이렇게 물어보는 수험생들 많이 계세요. 그런데 만약에 추후에 까먹잖아요. 또는 잘 모르잖아요. 그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. 그건 모르는 거예요. 제가 말한 아는 것은 진짜로 안 봐도 되는 거. 그런 걸 줄이시기 바랍니다. 삭제를 해야지 나중에 다음에 다시 또 해도 다시 볼 때 더 빠르게 볼 수 있거든요. 만약에 삭제를 안 하면 뭐가 문제냐면요. 정작 모르는 것을 집중해서 못 봅니다. 만약에 이 공무원 시험이 10명이 준비한다면요. 저는 생각했을 때 9명은 다 떨어지고요. 1명이 붙는 시험이에요. 근데 9명이 왜 떨어지냐면 다 하려고 해요. 완벽하게. 그래서 진도를 못 나갑니다. 근데 합격하는 1명은 누구냐면요. 줄여나가는 공부를 해요. 모르는 거 위주로 줄여나가는 공부를 하는 거죠. 객관식 시험은요. 모르는 거 위주로 줄여나가셔야 합니다. 그 다음에 아는 것을 삭제 안 하면요. 정작 모르는 것을 못 본다는 거죠. 그리고 모르는 것이나 또는 어설프게 아는 거.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. 이런 거는 별표 표시를 하시고요. 추후에 다시 한번 해독을 할게요. 이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. 아직까지는 암기는 하지 마세요. 그 이유는 한국사 기출이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암기를 하면 못 나갑니다. 그리고 한국사 기출이 너무 많으면요. 이런 방법도 있죠. 뭐 처음에는 홀수번 쭉 풀어보고 그 다음에 짝수번 또는 처음에는 뭐 9급 위주로 풀어보고 그 다음에 뭐 7급이나 다른 진영 위주로 풀어봐도 되고요. 자,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일단은 뭔가를 푼다기보다는 기출을 족보로서 활용해가지고 범위를 확인하고 그리고 포인트를 보는 거예요. 그리고 해설도 한국사 해설이 잘 나온 교재들도 많거든요. 기출이요. 그러면 그 해설을 기본서적으로 보세요. 해설이 잘 나와 있으면은 그 해설을 그 문제의 기본서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. 보통 수험생분들이 기본서를 제대로 잡고
이제 기출을 풀려고 해요. 근데 그거는 한 과목 시험 볼 때 가능한 방법이에요. 여러분들은 무려 5과목이에요. 만약에 기본서를 잡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요, 나머지 4과목이 다 밀려요. 그리고 그중에서 몇 과목이 밀려가지고 점수가 안 나서 아쉽게 떨어질 겁니다. 일단은 해설도 다 포인트 보셔가지고요, 해설에서도 아는 건 삭제, 모르는 건 별표 해서 이렇게 선별하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해독은 아무래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잖아요. 그럼 여기서는 누적과 반복이 되기 때문에 조금씩 이해와 암기가 될 거예요. 아무래도 처음 볼 때보다는 봤던 걸 다시 보니까 문제도 보통 이렇게 겹치는 부분도 많고요. 그리고 이거는 전에 했던 부분이구나. 그리고 계속 봤던 부분, 그리고 아는 거 계속 지어나가니까 조금씩 익숙해집니다. 그래서 저는 기본서랑 기출 1회도까지는 또는 2회도까지는 좀 빠르게 보라고 하고 싶어요. 왜냐면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이때는 꼼꼼히 봐도 어차피 이해 안기는 힘들어요. 그래서 해독을 좀 빠르게 하는 거죠. 그리고 이 단계까지는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것도 상당히 많이 나올 거예요. 이때 발췌도 막 기본서 돌아가서 막 찾아보려고 하지 마세요. 그것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들이나 재시생분들은 가능한데 초시생분들은 상당히 힘들어요. 어차피 뒤에서 해석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는 좀 빠르게. 하지만 2에서 3회독 할 때는 여기서는 누적 반복이 되기 때문에 서서히 이해 암기가 되는 단계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암기를 해주세요. 집중적으로. 꼼꼼히 보는 거죠, 여기서. 근데 많은 수험생분들은 잘 하려는 욕심이 있어가지고 기본서도 꼼꼼히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. 그러면 진도를 못 나가요. 그리고 마찬가지로 삭제를 하는 거죠. 잠시 제가 여기서 삭제를 하는 이유, 삭제를 아는 것을 삭제해야지 모르는 거 위주로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만약에 한국사가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에 볼 때 60일이 걸렸다고 할게요. 근데 삭제를 해야지 그 다음에 볼 때 조금이라도 줄어든다는 거죠. 이거는 그냥 대략적인 그냥 기간입니다. 절대적인 기간은 아니에요. 왜냐면 강사분들마다 다들 강의 수 다르고 교재 양도 다르기 때문에요. 그냥 하나의 예입니다. 자, 처음엔 60일 걸렸으면 다음에 볼 때는 45일, 그 다음에 30일, 그 다음에 15일, 그 다음에 7일, 그 다음에 하루. 제가 생각하는 기출 잡았다는 거는요, 바로 요거예요. 계속 삭제 작업을 하셔가지고요, 그 두꺼운 기출을요, 하루에 한 번 볼 수 있을 정도로 줄이시는 거예요. 언제까지? 시험장 가기 전까지요. 그리고 복습에 대해서도 좀 설명드릴게요. 많은 수험생들이 복습을 잘못하고 있는 게 전날 배운 거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좀 복습하고 또 그 다음날 그 전에 배웠던 거 다시 또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 복습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. 근데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까먹어요, 어차피. 왜냐면 양이 너무 많아요. 시간 지나면 어차피 앞에 있는 부분은 다 까먹습니다. 그게 아니라 일단은 진도 다 나가세요. 다 끝나죠?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세요. 이게 복습이에요. 회독이 복습입니다. 객관식 시험에서는요, 우리가 과목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. 한 과목만 본다고 하면은 막 복습해도 좋죠. 근데 우리는 무려 5과목이라는 거죠. 그래서 회독을 복습으로 하셔야 합니다. 그리고 이 회독을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삭제를 하는 거죠. 자, 이런 식으로 하시고 계속 줄여나가는 거죠. 물론 뭐 중간에 필기 노트나 뭐 학교 노트처럼 정리하는 강의를 보셔도 좋습니다. 그리고 추후에는 시험 이제 며칠 남겨놓고는 모의고사는 늦어도 한 2개월 안에 들어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. 모의고사 푸시면서 실전 연습하고 그리고 기출에서 벗어난 지역적인 부분도 체크할 수 있죠. 모의고사는 뭐 점수가 뭐 잘 나오냐 안 나오냐 그건 중요하진 않아요. 그냥 문제 푸는 연습이고요. 대신에 기출을 아직 많이 못 돌렸잖아요. 남는 시간에 필기노트 암기할 거 있으면 암기하시고요. 그리고 기출 회도 계속 같이 해주세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험장 가기 전까지 기출을 계속 보시는 거예요. 지금 질문 주신 게 국사 3회독 때 암기하고 그러느라 오래 걸리는데 이게 정상인가요? 정상이에요. 왜냐면 기출이 너무 많아요. 양이 너무 많아서 당연히 정상이고요. 대신에 3회독, 4회독, 5회독 계속 회독하면서 삭제를 하잖아요.
그럼 나중엔 빠르게 볼 수 있어요. 그리고 그때는 이제 개념이 잡히고 암기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한국사는 고득점이 가능합니다. 음.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1, 2회독 할 때는 좀 빠르게 보시고요. 그 다음에 여러분 3, 4회독부터는 꼼꼼하게 보시고 그리고 계속 암기를 하시면 한국사는 충분히 고득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. 한국사 영어는 아니잖아요. 암기 과목이잖아요. 여러분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.